올해 광명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강다윤 선생님이십니다. 강다윤 선생님과 30분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코로나19로 저희가 모두 힘들었지만 또 학교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은 특히 또 갑작스럽게 변화된 시스템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계신 강다윤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학부모님도 이제 모시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나와서 함께 얘기해 주시겠다는 학부모님을 저희가 잘 섭외하는데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만 모시게 됐고, 대신 학부모님들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이따 질문하시거나 또는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 마이크 드릴 테니까 그때 학부모님으로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아이들이 어떻게 힘들었는지 직접 현장에서 보시기도 하셨고, 또 선생님들도 그것을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어떤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선생님을 모셨고요. 사실 우리 선생님은 저랑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관계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교사들의 모임에서 함께 활동해 주시는 선생님이신데, 안산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그런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교에도 굉장히 이제 변화가 많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2020년 작년 한 해 어땠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먼저 부장교사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저를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작년에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으로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육아휴직으로 집에 있었어요. 근데 휴직 기간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첫째가 유치원을 못 가게 돼서 집에서 들고 뛰고 밑에 집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자꾸 전화를 거시고, 둘째도 어린데 밖에 어디 산책 나가기도 두렵고, 둘째가 엄청 어린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그런 시선이 많아가지고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설거지도 많아지고 애들 밥해 먹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학교가 나으려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2학기 때 복직을 3학년 담임으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만들고 새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2학기 때 들어왔는데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2학기 때 다 시스템이 정착되고 들어왔음에도 힘들었는데 1학기 때에는 선생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을 시키고 자가진단 앱을 깔아달라, 무슨 뭐 알림이 앱을 깔아달라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또 안 되면 직접 해주시고 했던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에 저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출근해서 교문이나 그 정문에서 발열 체크를 한 다음에 빨리 교실에 올라가서 줌으로 쌍방향 수업을 해요. 근데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안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서 좀 상습적으로 지각이나 결석을 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깨우고 수업을 한 다음에 또 온라인 수업을 안내를 하고, 그 사이에 또 쌍방향 수업에 안 들어온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서 잘 있니? 밥은 먹었니? 이렇게 전화를 하고, 또 그게 끝나면 그 수업을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그걸 녹음해서 만들고 캡처해서 만들고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오후가 되면 온라인 수업 아이들 진도율을 체크해서 아직 안 들은 아이들 들어라, 또 계속 안 들었으면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안 듣고 있다 듣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긴급 돌봄이라고 저학년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돌봄 교사도 단번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그것도 해야 하고, 그래서 퇴근 시간까지 아이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숨가쁘게 지냈던 1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지내시면서 사실 이제 부모님들은 비대면 이 시스템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의 기회가 과연 되는가 걱정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방역도 신경 쓰셨지만
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준비할 때의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또 학생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준비된 아이들과 준비된 안 된 아이들 사이 어떤 차이 같은 것도 좀 네.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비대면 수업의 경험에 관해서 좀 음.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반에 그 엄청 말도 예쁘게 하고 배려심도 많고 밝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우리 엄마는 참 힘들어요. 저는 동생이 3명이에요. 그런데 다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그렇구나.' 하는데 그 줌 쌍방향 수업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맨날 전화를 해서 깨우고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그 핸드폰에 아이가 그 핸드폰 줌 앱으로 참여를 하는데 뒤에 동생들이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시끌벅적해요. 엄청 밝고 애들이 인제 그 형아 친구들이 막 보이니까 막 손 흔들고 인사하고 그렇게 즐겁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얘가 지금 수업이 공부가 될까?' 이런 생각, 이게 밝은 모습에서 저는 참 짠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은 다른 도시에서 할머니랑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얘는 외할머니 댁과 이모 집과 자기 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 번은 또 줌 수업에 안 들어오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막 깨워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수업 중간쯤 돼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아주 깊이 잠들어서 새근새근 자고 있더라고요. 수업이 끝났는데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줌은 아이들이 인제 많이 참여했을 때는 아이들 얼굴이 작게 보이다가 아이들이 다 나가게 되면 그 아이랑 나만 남아서 크게 보여요. 근데 아이가 새근새근 천사처럼 자는 장면이 내 눈앞에 있고 저는 이렇게 "일어나, 일어나." 하고 싶은데 그게 닿지를 않고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내가 이걸 수업을 종료하고 나가도 될까 말까?' 이렇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잠들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 속에 좀 남아 있고, 또 이 아이가 그 대면 수업 때 수업에 참석을 해서는 어제 인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엄마랑 영상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울었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얘가 보고 싶어서 이제 속상해서 울음이 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장면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저희가 예상치 못했고 또 준비한다고 했지만 이제 새롭게 예, 마주하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아마 부모님도 어렵고 짠하고 애들도 힘들고 또 선생님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예를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보도나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부모님도 이제 감염에 대한 걱정이 많고 사회생활하는 부모님도 사실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만약에 감염이 되면 우리 병원이 폐쇄된다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작년 한 해에 아마 제 생애에 가장 술과 여러 만남을 안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줄이면 살도 빠질 줄 알았는데 사실 줄여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아마 움직이지 않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선생님들도 선생님 자신이 감염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그 여파도 컸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도 생활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작년에 건강 염려증이 심해져 가지고 어 좀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년 말이 되면 좀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목도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병원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코로나 검사 받아 보라고 하고, 또 만약에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
출근을 못하고 그럼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좀 업무가 부담이 될까봐 병원에도 못 가고 약국 앞에서 약을 사고 싶은데 내가 약국에 들어가서 이런 목감기 약 달라고 하면 약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 약국 앞을 저는 몇 번이나 서성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 핑계를 대서 약국에 들어갔는데 약사님들이 그런 심리를 아시고 감기약을 쭈르륵 진열해 놓으셨더라고요. 목감기약, 몸살 감기약, 뭐 그런 감기약을. 그래서 그 감기약을 정말 사재기 하듯이 막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만약에 필요하면 병원 안 가고 먹으려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랑 만나면 건강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건강 보조 식품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뭐가 좋다, 뭐를 먹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챙겨야 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만남은 많이 못하면서 이러저렇게 하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받은 선물의 50%는 홍삼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회사에 홍삼을 주시면서 어쨌든 면역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홍삼 관련 회사들은 코로나 때 좀 특수를 누리지 않았을까? 제 카카오톡 선물 보니까 홍삼 종류의 선물이 진짜 많은데 아마 이제 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면역 걱정해서 많이 그런 선물을 주셨던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작년 올해까지 감기 많이 걸리셨어요? 좀 감기 덜 걸린 편이세요? 예, 다 덜 걸리셨죠? 뭐 그래서 힘든 의사 선생님들도 일부 계시긴 하지만 저도 감기를 달고 사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감기를 거의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작년에 아침마당 특강 나갈 때 그때 한 번 감기 걸리고 그 이후로는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쉬고 일하면서 이제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려가지고 제 생애에 이렇게 감기 안 걸린 한 해는 처음이다. 이제 그렇게 겪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또 우리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해서 또 손 씻고 마스크 잘 써서 감기도 안 걸리고 잘 지냈던 뭐 그런 또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 자기 돌봄과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네. 하여튼 우리 선생님도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자기 돌봄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부모님들도 많이 번아웃. 네, 하여튼 저는 작년에 가장 부모님들의 번아웃에 관해서 부모님들도 박차고 나와서 그냥 집에 안 있고 싶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가 그 설거지 얘기했어요. 사실 설거지. 제가 진료하는 어떤 분의 자녀분의 어머님이신데 자기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손에 주부 습진에 막 손에 물집이 잡힌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에 설거지를 10번 넘게 하는 날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하루에 설거지 왜 10번 이상 하냐 그랬더니 아침 먹고 설거지, 간식 먹고 설거지, 점심 먹고 설거지, 간식 먹고 설거지, 또 첫째랑 둘째가 배고픈 시기가 달라서 첫째 먹일 때 설거지, 둘째 먹일 때 설거지, 신랑 와서 또 신랑 설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가족이 다 있을 때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것도 굉장히 큰 중노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실 그러면서 막 같이 웃었는데요. 자기 인생에 가장 코로나와 관련돼서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그 먹고 설거지 뭐 먹일까 스트레스 이렇게 가족끼리 많이 모여서 먹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기억이 저도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아까 마스크 쓴 채로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하고도 힘들었고 교육당국도 힘들었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올해를 또 생각하시면서 이런 걸 서로 어떻게 잘 이겨나가고 또 협력하고 그랬으면 하는지 또 선생님 또 경험에 비추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개학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줌을 사용하지를 않고 이제
그 이학습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라고 해서 3월 2일 전에 아이들이랑 미리 만나서 연습도 하고 접속도 해보고 했는데 개학날 그게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오류가 뜨는 거예요. 수업은 흐르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안 들어와진다고 하니까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줌을 개설해서 문자로, 단체 문자로 다시 우리 만날 장소가 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줌에 들어와서 어떻게 결국 다 모든 친구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 상황을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학생들도 불만이 많고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교사하기 정말 힘들겠다고 이렇게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고 아이들도 줌으로 옮겼지만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보다 새로 시작하려는 그 시작에 대한 열정이나 열망이나 희망이 더 크시구나 이런 것으로 제가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안산에 있으면서 첫째가 작년에 6살이었는데 유치원에 못 가게 됐어요. 등원 중지가 돼가지고 어디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집에서는 첫째가 남자인데 너무 뛰니까 밑에 집에는 중고등학생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층간소음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서 첫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 데리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청정한 곳이어야 되는 이 학교에 외부인을 들여오면 될까 안 될까? 들키면 어떡하지?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데리고 왔는데 또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얘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수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아들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돌아가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학년마다 그 수업하는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을 때 너무 정말 흔쾌히 응해서 애를 봐주시고 또 그렇게 봐주셨는데 고마워해야 되는데 애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존댓말도 똑바로 안 하고 선생님 싫어 막 이러고 그 결혼한 남자 선생님한테 맡겼을 때는 제가 갔더니 막 서럽다는 듯이 울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항상 한 거의 3주 동안 아이를 봐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는 동안 일을 못하면 퇴근을 늦게 하셔야 되는데도 애들이 커가면서 그렇게 버릇 없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런 따뜻한 경험들을 지난 학교에서 많이 했었고 또 되게 그리고 또 교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같이 있는 게 엄청 소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일 그리웠던 거는 아이들이 합창을 하거나 합주를 할 때 그 소리가 내가 100만 원을 내면 1000만 원을 내면 이런 공연을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참 마음을 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이들도 그걸 같이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동해서 네, 선생님 더해요 하는 게 있고 또 글쓰기 수업을 할 때도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일 써봐라 내가 가장 고마웠던 일 써봐라 하면은 맞춤법도 문법도 잘 모르지만 막 몰입해서 쓰고 더 잘 쓰려고 하고 그걸 친구들이랑 나누려고 할 때 그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게 원격 수업을 아무리 잘 받고 학원에 다니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학교에 나와야만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걸 느끼고 이거를 경험해주게 할 텐데 지금 못해서 참 아쉽구나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깨워주고 싶었지만 닿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그런 생각에 좀 슬프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과 어른들이 아이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할 길이 없지만 알아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잘 버티고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얘기 포함해서 음. 말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네. 아니 뭐 꼭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잘할 예정이고 그래서 아주 그 잘 산다는 OECD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 다음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저는 올해도 우리가 굉장히 잘하리라 믿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잘하리라 믿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임기응변을 해서라도 아이들과 연결되려고 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어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학급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예,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힘을 합해서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 잘 유지되고 또 그런 노력을 잘해서 이 거리두기의 표어잖아요.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자. 그런 게 현실에서도 굉장히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는 아마 더 서로 연결되는 일을 창의적이고 재밌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그런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요. 그런 기대에 우리 국민들이 아마 잘 참여할 것이고 선생님들도 더 잘 참여할 것이고 우리들도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제 코로나 집단 면역도 잘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지금 뭐가 돌아가지 않아서 불만 또 화날 일들은 병원에서도 많고 학교에서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불만은 또 잘 서로 얘기해서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강다윤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해주시면 질문도 좋고요. 소감도 좋고 사실 이제 안산 온마음센터가 안산 우리 4.16 참사 피해 가족을 위해서 만든 센터이긴 하지만 또 그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거 포함해서 안산 시민들과 함께하고 또 치유의 공동체를 희망하는 분들과 함께 해가면서 더 좋은 우리에게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요. 제 강의 포함해서 또 코로나 관련 포함해서 질문 또는 소감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또 두 분 손 드셨고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달라고. 한 번도 네. 경험하지 못한 네, 현실은 확실한데 네, 저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또 이런 것 반면에 네, 우리가 과연 이 어려움 속에서 얻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던 일상, 네,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많이 잊었었다. 네, 그런 그것하고 교수님 번아웃 소진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잃은 것들과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잃은 것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이름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관계가 전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보다 네. 본인 자신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은 뭐 이기주의 쪽이 아니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어떤 것을 자신과의 관계에서. 관계 네. 회복, 네. 타인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서 네.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물었고요. 또 얻은 것에 관한 얘기도 많이 사실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얻은 것은 좋은 거니까 일단 당장 급한 거는 잃은 것들을 시급히 회복하자라고 해서 책을 또 그런 주제로 다루긴 했지만 작년에 저도 이제 청소년 대안학교 성장학교 별이라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코로나가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거 얘기해보자. 그래서 설문지하고 또 물어봤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자연을 얻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니까 하늘이 정말 맑은 채로 지속된다고 하는 거, 그런 깨끗한 자연을 얻었다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가족들과 갈등만 일어난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진짜 친해졌다. 아빠랑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처음이다. 그래서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얻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술 한잔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런 것도 다시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관계도 더 소중하게 하고 자연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이유가 인간이 자연을 침탈해서 만나지 않아도 될 박쥐를 불러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했고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다. 지구의 주인은 우리 모두다. 동물을 포함해서 모두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구에 대한 소중함과 존중도 하자.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 중에 일부 나라들은 코로나와 함께 이 자연환경, 기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육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제안과 실행을 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가 이런 생태 기후 교육 과정을 아예 막 정규로 하겠다.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사실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코로나가 돌아오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 많이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 중독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힘드냐?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일을 좀 더 못하고 있으니까, 또 만나서 막 술 먹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놀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 이게 자기하고의 관계에서 자기를 쉬도록 하지 못하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안 그랬다. 우리 아버지도 안 그랬다. 애들이 와서 정말 저한테 재밌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혼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엄마는 너를 혼날 때도 그냥 혼낼 때가 없다. 봐라, 엄마는 방바닥을 닦으면서 너를 혼내지 않냐. 또 설거지 하면서 혼내지 않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이런 것을 좋은 측면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두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것을 어려워한다. 자기 자신을 혼내는 것을 훨씬 더 잘하지, 나 지금까지 수고했어, 나한테 내가 휴식을 줘도 돼, 이런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또 이번 코로나 때 알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부지런한 편이고 해 뜬 다음에 일어난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자라고,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거의 뭐 출석 개근하고 이러면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생각을 살다 보니까 저도 저 자신을 쉬게 하는 것이 되게 서투르고 언제나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쉼을 주는 거, 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 이런 자기에 대한 이제 자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셀프 컴패션.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거, 자신에게 친절한 거, 뭐 그렇다고 사치하고 뭘 사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에게 잘해왔다고 격려하고 나에게도 진정한 휴식을 주는 거, 이런 거를 사실 잘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또 부르지도 않고 작년에 이제 저도 초청 강연을 많이 하는데 작년 초에는 초청 강연 일체 없죠. 아직 비대면으로 전환은 안 됐고 대면 활동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이 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게 힘들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저도 느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안식을 줄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나 막 잔소리 많이 하고 자녀를 혼내고 자녀한테 나를 닮아라 하는 그 배경에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런 부모님들의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편히 노는 거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 했는데도 이제 했으니 그만 쉬어라. 이 말을 정말 안 해주신대요. 여러분도 혹시 해주신 적 있으세요? 자녀분에게 너 진짜 많이 했다 오늘을 이제 쉬어라 이러세요? 아니면 이거 봐 하면 이만큼 할 수 있잖아 조금만 더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코로나가 지구도 쉬어야 된다. 인간도 쉬어야 된다. 또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 잘했다. 너 스스로에게 안식과 평화를 줘도 된다. 너는 그런 안식과 평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수용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쉬어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평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답은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또 질문 여기도 계시고 여기 우리 관계가 전부 다 그 제목을 보고 제가 왔는데 제가 그 교회 학교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비대면 예배라 그 예배 말고 줌으로 모임하고 이러는데 애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듣고 정말 한번 찾아가고 만나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선생님께 제가 그 좀 일요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아들이 7살 되시는 거죠. 아들이 더 불쌍해요. 막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저도 그 학교는 아니지만 학원을 했었는데 그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막 유모차 밀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한테 감사 표현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 그 딸아이가 유학생인데 미국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작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주야가 바뀌어서 공부를 하는데 저도 같이 주야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은 그냥 전화도 받으시고 이제 확진자도 막 나오고 선생님 지금 확진됐다고 이러면 알겠다고 수업 끝나고 가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아이를 4살짜리를 옆에 놔두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들이 아이들이 막 이쁘다고 그러고 그 수업하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 스페인어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예쁘다 그러고 글을 올리고 말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옆에 놔두고 같이 그 어머니들 아이들 내가 가르치니까 우리 애 옆에 있어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 오히려 더 그 아들이 더 우리 엄마가 형아들 가르치고 누나들 가르치구나 그러면서 더 말도 잘 듣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문화를 좀 우리나라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우리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 듣고 유튜브에도 질문이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요.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전화 통화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카톡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관계가 끊기는 거에 관해서 어른들은 좀 그나마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카톡이 안 온다. 오늘 하루 무톡이었다. 이러면 굉장히 살기 힘든가 봐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가족방이라도 열어서 엄마가 들어가면서라도 카톡을 해주고 아빠도 카톡 해주고 오늘 가족톡이라도 왔다. 이러면 좀 그나마 나은데 어떤 날은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한 통의 카톡이 안 왔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제가 아는 아이들이 그게 이제 부모님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존재가 사라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나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지구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게 얘기가 왜 그렇게 되냐라고 어머님들은 얘기하시지만 누군가의 필요가 된다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가족톡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올해 청소년들의 트렌드가 키워드가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작년이 진짜 애들이 뭐 당황하고 황당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올해도 당황하고 황당한 일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백신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뭐 백신 쇠치기 접종 하여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일들은 우리나라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들은 많이 있을 텐데 큰 차이는 작년에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혼란스럽게 맞이했지만 올해는 침착하게 당황스러워할 수 있다. 침착하게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비대면으로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뽐내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올해는 비대면으로라도 어떻게든 한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이 비대면 스타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선생님 플로어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또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좀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강아지 똥과 강아지 배변 패드를 열심히 치우는 저희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았고 또 제가 상담교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될 때 저희 학교 환경은 좀 많이 열악한 편이에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고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이게 자기 방이 없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고 이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옆에 누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이들이 만나고 싶고 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았고요.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면은 좋은 거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 노력을 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학부모님도 되게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서로 신뢰함 속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도 그 갈피를 못 잡는 나날들이 우리를 눈부시게 성장시킨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루어냈던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이제 강의가 좀 빨리 이제 진행이 되면서 스킵됐던 부분 중에 그 셀프 케어라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 그거는 이제 뭐 청년이든 장년이든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유튜브에도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답을 얻은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영국과 교류를 하고 영국의 정보를 많이 받아보는데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운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다 연결하자 그래서 연결의 패러다임으로 쭉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연결될까 그러다가 작년 여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도 지금 직접 만나서 연결될 수가 없는 록다운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패러다임을 딱 바꿔서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려면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의 개념을 바꾸자.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남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봐서 자신에게 뭔가 우리 뭐 한 달 뒤에 만날 때는 난 이런 걸 준비해서 만날 거야. 한 달 뒤에 만날 때는 난 이런 걸 해서 만날 거야. 이런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에서 좋은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이 관점의 터닝 포인트를 갖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과 함께 그 셀프 케어하고 그러니까 자기 돌봄과 자기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셀프 오거니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걸 혼자 또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영화에 관심 있다 하면 영화 사이트나 영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자료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접속해서 거기서 좋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조직하고 다양한 이 청소년들이 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실 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무슨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무슨 어떤 짤츠부르크 음악회나 이런 게 오프라인으로 열리지 못하니까 그동안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콘텐츠를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줘서 어떤 예술을 좋아했던 분들 중에 거기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여러 비싼 공연하는 사이트나 그런 공연단이 이제 자기네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줘서 많이 보게 됐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좋은 컨텐츠나 사이트를 잘 볼 수 있도록 제공해서 그런 시간들을 자기 발전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어요. 뭐 카플백, 카카오 프로젝트 100 이런 것도 다 함께 온라인에 모여서 뭘 같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약간 상업적인 사이트 하기긴 하지만 한 달 어즈라고 한 달 동안 다 같이 뭔가를 배운다든지 이런 온라인에서 자기가 혼자 하고 함께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셀프 케어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를 돌보면서도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 콘텐츠를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별적으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9시 4분이 돼서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 한 분이요.
네, 마지막 한 분. 네, 듣고 저희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요즘 막 방송에서나 어디서나 우울하고 막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을 조금 그렇게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송에 이렇게 우리들한테 해줄 어디서 도움받을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블루 그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다. 또 코로나 분노, 코로나 무기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종식의 코로나 종식 이런 거에 대한 희망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특히 청년층은. 나도 모르겠다. 그냥 넷플릭스 보고 먹고 자고 살도 쪄도 나도 모르겠다. 이런 코로나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도 너무 많아져서 걱정인데 그래서 여기저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면 코로나 우울 벗어나자 저렇게 하면 코로나 우울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방송하는데 그냥 아주 유명한 그런 여러 기관들이 다 같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들 잘 모아가지고 발표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현재 중요한 건 자기 컨디션, 자기 상태를 잘 아는 거라고 해요. 물론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해요. 지금 내가 평상시보다 에너지 몇 점 저하됐다. 유지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상태를 잘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지금 평소보다 지쳤어요. 평상을 잘 유지하고 계셔요. 평상보다 오히려 에너지가 더 있으세요. 다운돼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내가 다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을 벌려야 되나요? 일을 줄여야 되나요? 일을 줄여야죠. 첫 번째는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 CEO들에게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자고 제안해라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자기 상태를 정말 잘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이거 마치고 집에 가서 밤새서 글 쓰고 그 다음날 나와서 또 병원에서 진료하고 그 다음 또 밤새고 이러면 제 면역력 떨어지면서 아무 일도 못 하겠죠. 그래서 내 상태를 알아라. 혈압 뭐 포함해서 내 체력과 상태를 알아라. 직원들이 자기 상태를 알기에 다 도와라. 평상시보다 뭐 자기 상태를 아는 활동을 더 많이 하라. 이게 첫 번째 주문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다른 때보다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예를 들자면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연구해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걸어 다닐 때 에너지 소비랑 마스크를 안 쓰고 걸어 다닐 때 에너지 소비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마스크를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 이미 마스크를 안 쓸 때보다 일정한 양의 체력 손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 애들 밥 차려주고 청소 다 하고 주무실 거예요. 가면 그냥 씻고 바로 주무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청소 다 하고 또 내일 거 다 해놓고 잘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가서 씻고 자는 게 어찌 보면 나를 더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버로드, 이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의 오버로드는 절대로 안 된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짧게 말할게요. 자꾸 얘기 길어지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늘지만 코로나 시기에 뇌출혈,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늘어요. 왜 늘어요? 마스크 쓰고 힘든 상태에서 평상시처럼 하려고 하면 몸에 훨씬 더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장질환이 있거나 뇌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다닐 때는 훨씬 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훨씬 더 안정을 취해야 되고 훨씬 더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자기 상태를 알아서 일을 줄이고
이게 이제 언제 또 코로나 감염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잖아요. 이 상황을 영국 사람 중에 학자가 어떻게 비유했냐면 영국 사람 런던의 사람들이 폭격기가 폭격할 때랑 비슷하다. 폭격기가 폭격할 때 밤이 되면 다 불 끄고 다 조용히 쥐죽은 듯이 지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쥐죽은 듯이 지내는 그런 이 에너지 비축을 평상시 해둬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두 번째 지침이 자기 상태를 알았으면 에너지를 아껴가면서 지내라는 게 두 번째 지침이고요. 세 번째, 에너지를 아낀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뒹굴뒹굴하면 면역력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지만 그래도 자기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잘 골라서 해라는 거예요. 잘 골라서. 네 번째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게 아직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족한 편인데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네 번째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낙관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보호막을 긍정적인 보호막으로 마음을 감싸라.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다 터질지도 모른다. 못 믿겠다. 전부 다 속임수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먹게 되면 면역력도 낮아지고 기분도 나빠지고 더 우울해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이 그래도 마음을 긍정적인 기조로 잘 덮어서 마음이 잘 버티도록 해라. 이 네 가지를 제안했는데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첫째부터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그 주진우 기자랑 인터뷰할 때 주진우 기자께서 자기는 처음이 안 된다. 나는 나의 상태를 잘 모르겠다. 그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돌보는 그 비결은 이 네 가지를 여기서 나의 상태 알기, 나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기, 그렇지만 도움이 되는 활동하기, 긍정의 마음으로 어쨌든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하는 자신을 잘 믿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 그 광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안산 온마음센터에서 올해부터 우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더 잘 알리고 또 안산 지역 공동체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포럼 하기로 했는데 4월 달에는 미국에 계신 강남순 교수님이라고요. 굉장히 이제 아주 지적이고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아주 최근에 굉장히 선망받는 그런 교수님인데 이제 미국 텍사스에서 줌으로 진정한 애도와 생명 돌봄의 과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에게 4월 달 포럼은 줌으로 4월 2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또 저희가 광고를 드릴 텐데 이분 강의는 빨리 마감돼요. 실제로 이분 강의를 뭐 국회의원분들도 초대해서 들었고 여러 모임에서 초대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저희 안산 온마음센터의 제안을 받아주셔가지고 텍사스는 저녁 시간이래요. 저녁 밤 시간인데 저희랑 시간이 맞아서 애도와 생명돌봄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셔서 정말 다행인데 광고 드리고 네. 관계의 중요성과 또 저희 자신을 돌보는 이제 강의까지 해주신 김현수 교수님과 우리 강다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월에 또 오신 분들 다 오시고 또 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